한지산업 부흥을 내세웠던 당나무 재배 사업이 재탕, 삼탕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학교가 많습니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 수출용 야적장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을 가치가 있습니다. 올해로 61번째 현충일, 도내 곳곳에서도 추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국립임실호구관에는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유공자의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날씨까지 차분하게 가라앉은 현충일 아침. 추념식이 열린 임실호구관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을 기리는 묵념과 헌화, 분향이 이어집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두 자녀를 남기고 백아산 전투에서 전사한 남편을 떠올리며 미망인이 쓸쓸하게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불과 3살, 1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은 벌써 70대 노인이 돼 손자와 손녀까지 데리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너무나 불쌍히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좋은 시절도 못 보내고, 좋은 시절도 한 번도 못 보내고, 우리 남매 둘만 믿고. 온 가족이 묘비에 둘러서서 한국전쟁 참전 후 몸져 눕고 말았던 고인을 추억합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군인이셨는데 전쟁에서 막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미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안전하게. 참전의 기억으로 괴로워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김정순 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립니다. 저 지도판을 들고 앞장서서 이렇게 댕겼대거든요. 그때 시절에는. 그러니까 꼭 먼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참 힘들었다 그래요.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준 순국선열들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현충일. 궂은 날씨 속에 전주 궁경묘지와 남원 충원탑 등 추념식이 열린 도내 곳곳에서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시가 당나무 재배단지와 처리시설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는데 정작 생산은 물론 인력 양성 기반까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전주시가 1억 원을 들여 조성한 당나무 재배지입니다. 2013년까지 단 2차례 수확을 한 뒤로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체험장으로 활용하다가 지금 여기 유지 관리 그런 예산적인 비용이 반영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에도 전주시는 전주대와 당나무 재배지와 처리시설을 만드는 당무지 공동사업장 조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보조금만 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좋았죠. 사람도 놈도 뭐 많이 얻다 이렇게 하고 그때는 좀 잘 됐어요. 한 해 한 해 그때 쪄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베려버려요. 보조금으로 확보한 기반을 발판 삼아 전주대는 2007년 한지문화산업과도 만들었지만 2009년 초 돌연 학과를 없앴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학과를 유지할 수가 없죠. 3년도 안 돼 학과를 없앨 즈음 공동사업장은 한지 관련 업체에 맡겨졌습니다. 보조금이 끊기자 2008년부터 전주대는 슬슬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고 전주시와 갈등을 빚다 위탁관리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위탁관리 역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채취한 당나무 대부분은 현지에서 그냥 버려졌고 극히 일부만 전주대 공동사업장으로 옮겨오는 시기였습니다. 수확량은 상당히 많죠.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걸 모두 다 활용을 못하고 그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명맥만 유지하던 공동사업장은 결국 2013년 업체가 손을 떼면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들인 건물은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른 학과와 학교 기업 차지가 됐습니다. 보조금으로 사들인 기자재들은
위탁관리업체 창고 안팎에 쌓여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어차피 뭐 없앤다고 이거를 다 기계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우리 돈 들여서 뛰어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당나무 생산도 인력 배출도 실패한 보조금 사업은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숨어버렸습니다. 쉬운 사업은 아니었죠. 처음에 그것만 공동사업비 한 번 보조금 내려오고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관여를 안 해버렸으니까. 결과를 보면 이건 실패죠. 하지만 2004년 전주시에 사업을 제안했던 전주대는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학교 건물 한 동을 지었고 법인 소유 임야를 쓰기 좋게 개간했습니다. 여전히 한지 산업에 목을 매는 전주시는 그동안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 없이 올해는 재배 농가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당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내 수험생들의 성적이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진로 진학팀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 담당 전문직과 함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도내 수험생들의 성적은 수학 B영역이 전국 꼴찌로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편이던 국어와 영어 영역마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는데 반응이 기대 이상입니다. 생활체육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개방 확대 요구가 높은데 관건은 예산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오후, 초등학교 체육관이 배드민턴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닫히는 체육관이었지만 오늘은 주민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그간 마땅한 경기장이 없어 운동할 곳을 찾아 떠돌거나 빌려야 했는데 이제는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돈을 주고 다른 데 가서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할 수 있을 때 낮에도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전라북도 체육회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방과 후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성과입니다. 시설 관리 겸 지도자까지 배치되면서 학생 체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학교 측의 반응도 좋습니다. 처음엔 우려가 많았지만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권장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드민턴과 배구, 탁구 등은 물론 평소 접하기 쉽지 않았던 뉴스포츠와 풋살, 라인댄스 등 종목도 다양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개방된 학교 체육시설은 8개 시군 15개 학교로 많지 않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많은데 한 곳당 연간 4천만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체육 기금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많이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동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와 안전 문제 등으로 그간 수업이 끝나면 닫혔던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들과 학생들의 체육 활성화 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역 내 버스 승강장 주변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지역으로 정하고 7월부터 무인 단속 카메라로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역 진입로 불법 주정차로 시내버스 대기와 진출입이 어려워 단속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국가산업단지 지하 2층, 지상 26층 규모의 사무실과 공동주택 등을 갖춘 근로자형 오피스텔이 착공할 예정이어서 산업단지 근로자와 공공시설 관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인근에는 지하 2층에 지상 12층 규모의 국제 컨벤션 센터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각종 회의 장소와 외지인들의 숙소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 들어 군산항의 물동량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항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관건은 수출 야적장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항 제4부두에 현대, 기아 승용차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채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25만 제곱미터로 일시에 7,000대를 야적할 수 있고 연간 최대 30만 대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현대와 기아차의 수출과
환적 자동차의 물량이 2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규 야적장 개발이 발등에 불입니다. 일시적인 치장 능력이 돼야만이 이 환적 자동차를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치장 능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야적장 확충이 절실한 입장이죠. 이에 따라 항만 개발과 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군상해양수산청은 인근에 5만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야적장을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적 자동차의 경우 운송 선박만 바꿔 한 자리에서 하역과 선적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배로 창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군산항 자동차 부두가 추가로 확보가 되면은 국내 수출 차량뿐만이 아니고 상국간 환적 차량도 유치할 수 있어. 수출용 자동차 야적장 조성에는 국비 51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군산항 자동차 처리 물량이 20% 가까이 증가해 야적장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어온 가운데 이번 사업이 항만 인프라 구축의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오늘 폐막한 제4회 무주산골 영화제에서 강석필 감독의 소년 달리다가 최우수 영화에 주어지는 뉴비전상을 수상했고 감독상인 건지상에는 델타보이즈의 고봉수 감독이, 무주 관객상은 박석영 감독의 스틸 플라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산골 영화제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 6천여 명의 관객이 무주를 찾았으며 숲속 극장과 관객과의 대화 등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여파 등으로 2년간 중단됐던 전주 단오제가 오는 9일부터 전주 덕진공원 일대에서 창포물의 머리 감기와 창포 조격 체험, 씨름 대회, 그네뛰기 등의 시민 참여 경연 대회 형식으로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또한 단오 전통 음식인 수리취떡을 직접 만들어 보고 앵두 화채, 제호탕을 시음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가 진안과 장수, 순창에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105km에 대한 개선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내 하수관로 가운데 노후관로는 28.1%로 2,295km에 달합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환경의 날을 기념해 오는 18일 새만금 방조제에서 자전거로 왕복 16km를 달리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15일까지 지방환경청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 참여 2,500여 농가의 40%가량이 월 평균 1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혁신도시에서 로컬푸드 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가공체험실도 조성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저소득층 고등학생 17,300여 명에게 학교 운영 지원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으로 1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검거된 조직폭력배 215명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조폭범죄는 20%로 줄어든 반면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사행성 영업은 29.3%로 늘어 소규모 지능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슬로시티 핵심 거점 지역이 한옥마을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가 토론회, 국내의 성공 사례 연구 조사 등을 진행해 정책 방향을 세워 재인증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또한 한국형 슬로시티 모델을 만들어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국제 슬로시티 연맹 하반기 국제조정회의 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국가적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지역 여건에 접목하기로 하고 주요 전략으로 정보통신기술, ICT 연구기관 유치와 문화기술 융합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구조 조정과 잇따르는 새만금 투자 초래 등 시급한 지역 현안과는 괴리가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전북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2천여 건으로 전년도 1,800여 건에 비해 100건 이상 늘었습니다. 학대 가해자 중 78.5%는 배우자와 자녀 등 친족이었으며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 31.4%, 신체적 학대 18.8% 순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등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